어, 이제 2022년 지금으로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는데 무려 이재명을 상대로 이렇게 이겼어요. 무려 이재명을 상대로 25만 표. 그리고 6.1 지방선거 이긴 겁니까? 좌파들 스스로 얘기하지 우리가 진 게 아니다, 비겼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의 개항을 국회의원 자리를 저쪽에다 넘겼잖아요. 가장 중요한 세 자리를. 6.1 선거가 승리가 결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그 이명박 대통령처럼 외교 안보 잘하고 경제 잘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서 5년 동안 정권을 끌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한다면 망상이죠. 이 외교 안보는 있잖아요. 공기와 같아가지고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표가 안 나요. 전쟁 나기 전까지는. 두 번째, 경제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너무 이 경제 토대를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이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훌륭한 분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100배 훌륭한 사람이 와도 경제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너무 망가뜨려놨어요. 문재인이 5년 동안. 거기다가 세계 경제가 지금 정말 살얼음 위에 있죠. 그래서 이 JP 모건 체이스의 그 CEO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다행히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 위기 태풍이 오고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다행이죠 이게. 이렇게 금년 들어서 이제 대선과 이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좌파는 어떻게 됐는가? 좌파는 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기스가 안 났어요. 조직, 선전선동, 군중 동원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죠. 압도적인 우위. 그리고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지하조직 건재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좌파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댓글 작업을 하는 그 중국 본토의 3천만 우마오당, 또 100만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죠.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 객석을 꽉 채워도 7만 명이 안 돼요. 얘네들이 지난 2016년도에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 사태에 대대적으로 동원이 됐다라는 심정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이 중국 애들이 인터넷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인해 전술로 구글이랄지 유튜브, 빙 이런 거에 검색,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천안문 사태 등등 이 검색을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컨텐츠가 상위에 쭉 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알고리즘이 최신 기사 그리고 많이 본 기사를 위에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올리고, 이 아까 우마우당 동원해가지고 계속 좋아요 누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검색을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내보낸 입장들이 주로 뜨는 거죠. 그래서 검색 시장에서도 인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죠. 네이버나 다음, 얘네들이 작심하고 이게 손을 대면은 인터넷 여론이 확 바뀌는 거죠. 유언비어도 퍼지고. 그래서 이런 사태 근본적인 이 문제 배경은 사실은 역사, 문화, 사상 전쟁에서 우리 우파가 완패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게 국힘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이 보수 우파들은 친일 잔재들이고 군사 독재의 잔당이다라는 이미지가 덕게 이렇게 앉아 있죠. 좌파들의 선전 선동이 다 이 수십 년 동안 먹혀 들어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실은 일회성의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 머릿속을 좌파들이 지배하게 됨으로써 벌어진 어떤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좌파들이 승리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전승 기념비. 국정원의 원운석을 아까 말씀드린 통일혁명당 사건, 여기 핵심 관계자 이 신영복이죠.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글씨체로
국정원, 딴 데도 아니고 국정원 원운석에 그 사람 글씨체를 써가지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전승 기념비죠. 좌파가 우리가 이겼다. 그런 이제 좌파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좌파의 정체를 사실은 잘 모르는데 얘들은 제가 80학번인데 이 80학번 때 이미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제 4년, 5년 후배들부터는 주사파를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저만 해도 제 또래만 이 80학번 이 언저리만 해도 공산주의 사상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할 것인가? 러시아 혁명사도 공부하고 중국 혁명사도 공부하고 베트남 혁명사 뭐 그리스 실패지만 그리스 사례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고요.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공산주의 이론과 신념 그리고 이권으로 무장한 놈들이다 이것들이.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걔들 머릿속에는 사실은 그 미군 철수만 남겨놓은 상태다. 우리가 다 차지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의 최대 무기는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 그래서 이 공산당이 세 개의 핵심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조직부, 하나는 선전선동부, 또 하나가 통일전선공작부라는 건데 이 김정일이가 영화광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정일이 취미가 영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가 선전선동의 가장 확실한 무기예요. 그래서 선전선동에 대해서 김정일이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이 영화광이었다, 영화가 취미였다. 이건 진짜 무서운 놈들이죠. 그래서 김여정이가 보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직부의 부부장 아니면은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쟤는 이제 그 무장투쟁, 폭력에 의해서 정권 탈취는 그 선진국에서는 어렵다.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그 선전선동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자. 그래서 이 진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제도권의 뭐 각종 그 자리, 조직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법원, 정당, 지자체 등등이 다 진지고, 뭐 심지어는 종교, 언론, 교육, 학계, 문화예술, 뭐 노조, 사회단체 다 진지죠. 이거를 좌파들이 사실상 지금 다 접수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전선동 우리 이 대한민국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이게 뛰어나냐면은 그 이 김대엽 사건을 2번이나 울고 먹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을 당선시켰어요. 2002년도에 효선이 미순이 그 교통사고를 가지고 반미 시위를 일으켜서 노무현 당선을 시켰습니다. 또 2008년에 광우병 사태 이거 가지고 이 대통령의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권 통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취임하고 4개월 만에 거짓말에 이 국민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세월호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얘들의 선전선동 능력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버텨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보면은 이제 이 광우병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전국이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뭐 인천광역시 비롯해서 경기도 광주, 군포, 구리, 남양주, 김포, 충청, 강원, 호남, 영남,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이 거짓말에. 얘들이 선전선동을 하는 주된 소재는 사실은 근데 현대사예요. 결국 현대사. 그 중에서도 일본, 친일파 이 문제가 얘네들의 핵심 메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좌파들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무기가 바로 일제시대 그리고 친일파 이슈입니다. 이 역사는 이 좌파와의 싸움에 있어서 시작이자 끝이죠. 그래서 이 왜곡된 역사 내러티브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교과서나 출판 신문 방송을 통해서 퍼뜨리고 그 다음에 영화 또 뭐 기타 소설 뭐 미술 이런 걸로 이제 이 컨텐츠로 또 이 재가공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제 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애들이냐면은 그 중요한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할지 뭐 대선 이런 거 앞두고 기획을 해서 영화를 미리 만들어요. 미리 만들어서 선거에 이제 몇 달 앞두고 그 영화를 트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영화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태백산맥, 남북은, 뭐 내부자들, 뭐 밀정, 암살 등등인데 이 목적은 아주 간단하죠. 이게 좌파들을 미화하고 우파들을 굉장히 무능하고 사악하고 못된 놈들로 묘사하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이 사진이 영화 귀향의 스틸 것이라고 그러는데, 소녀를 일본군 헌병들 세 놈이 납치해가는 장면.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죠. 완전히 날조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이를 갈고 일본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이런 이 세뇌된 반일 감정, 이걸 이용해서 선거 때마다 울고 먹습니다, 좌파들이. 그래서 2년 전에 4.15 총선 앞두고서는 이 2019년 1년 내내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라고 선동을 해요. 그래서 김어준은 이제 이 좌파의 이 선동 부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9년 6월 9일, 7월 6일, 10월 26일 계속해서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라고 선동을 해요. 그리고 이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 반일 선전을 해대죠. 심지어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침략을 당했다, 우리가.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경제 침략을 당했다. 이 얘기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전혀 거짓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선동을 했어요. 조국은 이때 민정수석이었는데 죽창가를 집회북에 올렸어요. 한두 번 올린 게 아니고 숱하게. 민정수석이. 그래서 이제 4.15 총선 대승을 했죠. 대승. 민주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또 한일전이다. 그래서 반일 감정을 또 이렇게 선동을 해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일전이다. 계속 한일전. 작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그랬어요. 이게 국민의힘, 일본의 히라카나라고 그러나요? 일본 문자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친일파다. 윤석열은 친일파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몰아가는 거죠. 작년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이 바다에 방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어부들이 우리 해산물이 다 오염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항구에서 우리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벌여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셨죠?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각 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원전 오염수, 이게 우리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이제 일본 애들은 처리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호쿠 지방에서 이거를 방류를 하면은, 이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를 방류를 하면은 이게 해류 따라서 알래스카 거쳐서 캐나다, 미국, 그래서 쭉 내려가서 칠레, 남극 돌아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5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게 삥 돌아서 그대로 다시 올까요? 첫째.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게 미국, 캐나다인데 미국, 캐나다는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이 작년 6월 1일 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오염수를 가지고 반일 선동에 나섰죠.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위 진보 좌파 쪽에 있는 단체들이 총동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상 시위를 합니다.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 군데서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항구에서 굉장한 세력이 개입을 한 거죠. 얘들의 조직 동원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김원웅 광복 회장도 열심히 반일 선동을 했고, 작년 8월 15일 날 문재인이가 탁현민이죠. 탁현민이가 이제 쇼를 합니다. 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이라는 거를 밤중에 이렇게 연출을 해내죠. 탁현민이가 북한의 현송월이한테 이런 행사는 밤에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준 게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행사를 통해서 반일 선동을 한 거죠. 반일 투사, 반일 애국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그래서 이 빈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린애가 이렇게 격리하는 장면도 찍어가지고 김모준이가 활용을 하고, 이번 대선은 한일전입니다. 근데 홍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921년에 소련 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홍범도를 이제 한 두어 달 지나가지고 한번 다시 울고 먹죠. 유해 봉환 후에 추모식도 열고.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반일 선동을 합니다. 송영길이는 윤석열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지원받았다, 윤석열은 친일파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 우리 경찰청장이 뜬금없이 작년 11월 16일 날 독도를 방문해요. 그래서 이 쓸데없이 한일 간의 마찰을 불러 일으킵니다. 물론 이 경찰청장이 지가 여기를 왜 가요 도대체? 문재인이가 시킨 거죠. 송영길이는 또 놀라운 쇼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돌잔치 사진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상위에 지폐가 놓여져 있었잖아요. 이거 일본 돈이다라고 난리를 쳤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돈이었죠. 이재명이는 여기서 한술 더 떴어요. 산부인과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의 잔재다. 근데 잔재도 일본이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말고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 며칠 전에 이 6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지방선거 앞두고도 이번 지방선거는 한일전이다. 이렇게 이 자식들 다 한일전이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 다시 꺼내들고 친일 청산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결될 때까지. 아니 뭐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넘어가고, 거듭 역사가 전쟁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 정부에서 그럼 이걸 몰랐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알긴 알았는데 어설프게 알았어요. 이 자기네들이 누구랑 상대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좌파의 정체를 몰랐던 거죠, 첫째는. 그리고 이 역사 문제가 좌파의 심장입니다. 지금 이게 쭉 보셨듯이 얘들은 가장 아끼는 무기가 바로 이 역사, 특히 일제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대겠다고 누구한테 시켰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시켰어요. 공무원 중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놈이 누가 있습니까? 저 말고.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시키니까 이걸 마지못해서 그냥 한 거죠. 그것도 몰래.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문화예술단체장 억지로 교체하려다가 시끄럽게만 하고 제대로 성과도 못 보고,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 TF 타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을 했어요, 멍청하게. 또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것도 몰래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떳떳하게 해야지 왜 몰래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말. 그래서 이 새 정부에서는 이걸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행히 역사 전쟁의 객관적 조건은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미국과 자유진영에서 이 소위 진보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이 보수 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느라고 영화 제작하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던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제 중국 시장을 버리기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보수 혁명의 물결이 이제 일렁이고 있고, 이 물결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올 것이다, 등등 이런 뭐 몇 가지 이 굉장히 여건 자체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금도 중요한 거죠.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들이 이 역사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을 하고 팀을 잘 짜서 슬기롭게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이 역사 전쟁을 치러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반지성주의가 제일 이 횡행하고 난리를 치는 분야가 바로 역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화 분야의 반지성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권도 위험하고 대한민국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정말 놀라운 취임사 이후에 반지성주의를 그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꽁거 먹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정부대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우리 이 민간 차원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열심히 진짜 역사 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한 걸 나누고 이런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저도 정말 영광스럽게 주변 머리도 없는 놈이 이 필자의 하나로 여기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책을 널리들 좀 구독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여기저기 퍼 날라서 이것도 저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멸중공, 중국공산당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